자, 투자의 승패를 결정짓는 최후의 한 방을 노려보겠습니다. 김석환의 매치 포인트 시간이고요.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까지 저희가 내년을 좀 준비하는 자리를 갖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이 위험 요인을 우리가 분석해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기회 요인을 한번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자, 미국 증시가 이제 좀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했으면 좋겠는데 저점은 언제쯤 무엇 때문에 발생할 것 같으세요? 일단 아무래도 그 연준의 전향적인 태도 전환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연준을 비롯해서 글로벌 주요국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통화 정책 완화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 기조가 좀 반대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상당히 시장의 유동성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타이트한 국면들이 좀 지속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내년에도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는 내년에 경기에 대한 하방 압력이 커지게 될 거고, 또는 그에 따라서 소비나 기업들의 이익이 둔화될 것으로 기대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상황인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증시에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해 볼 만한 요인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뭐가 됐을까라고 본다면 역시 이제 연준의 태도 전환, 즉 시장에서 계속 기대했었던 피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약세장 국면에서도 보면 항상 약세장이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반등 랠리가 나왔었던 국면들이 올해 한 서너 차례 있었거든요. 네네. 그 국면에서 항상 어김없이 빠짐없이 나왔던 얘기가 바로 연준의 피봇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시장이 생각했던 부분과 연준이 얘기했던 부분들 간에 분명히 미스매치가 있었던 거고, 괴리가 좀 컸던 부분들이 올해 계속 있었기 때문에요. 이제 과거 사례에서도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게 미국 전체적인 연준의 기준금리 추이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검정색 이제 막대 그래프로 되어 있는 게 금리 인하 시점에서 나타났었던 미국 S&P 500의 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점이 나왔던 시점은 항상 금리 인하 시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항상 보셔야 될 게 내년에 꼭 보셔야 될 부분들이, 그렇다면 연준이 현재까지는 금리를 올리는 국면에서 내년에 일정 부분 유지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금리 인하 조건으로 가기 위한 선결 조건이 또 하나 있긴 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계속 얘기했던 이 경기 침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선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증시의 저점은 금리 상승 국면에서 인하 국면으로 가는 시점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는 이제 과거 사례를 통해서도 좀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지금 이 표를 좀 계속 보면요, 되게 흥미로운 점이 네.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그 높이던 금리를 인상만 중단해도 피벗이기 때문에 그때 저점 찍고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인데, 네. 표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면 보시면 알겠지만 금리를 고점에서 유지한다고 반등이 나온 게 아니라 그렇죠. 다시 내려야만, 내리는 게 끝났을 때 반등이 나오네요. 그렇죠. 네. 그럼 좀 멀 수도 있는 거네요. 실제로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계속 그런 부분들을 기대했었던 요인들이었는데, 실제 시장에서 움직였던 그런 움직임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과거에는 금리 인상 또는 유지 기조가 아니라 인하 시점에서 항상 증시의 저점이 나왔었다라고 하는 거고, 반드시 좀 말씀드려야 될 게 연준이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의도적으로 지금 경기 침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 선결 조건이 바로 그 물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물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상승 압력보다는 하방 압력이 좀 더 커져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이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중요한 건 연준의 태도 전환이 어느 시점에 나오느냐가 꽤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발생하게 될 저점은 인하가 아니라, 인하까지 아니어도 연준이 태도만 바꿔도 좀 저점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과거와 좀 다르게? 인하 시점이 나와야죠.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선결 조건이 경기 침체라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과정까지 가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좀 더 공격적인 포지션을 취하시는 것보다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점의 시점, 경기의 저점 시점이라든지 증시의 저점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고 계실까요? 뭐 일단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경기의 움직임이 어떻게 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네. 가장 유심히 좀 볼 수 있는 게 바로 경기 선행지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긴 하지만은 뭐 여기에 코스피를 갖다 넣어놓긴 했지만 이걸 뭐 S&P 500을 바꾸든 뭐 다른 여러 가지 지수를 바꿔도 거의 좀 유사한 그림이 좀 나오게 될 거고요. 일단 OECD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최근 그 국면에서는 2021년 7월에 피크를 찍고 지금 17개월째 계속 경기 하향 국면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경기가 지속적으로 하향만 가느냐 이제 그렇지는 않죠. 항상 이게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과거 그 평균 순환 주기가 좀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한 20개월에서 22개월 정도였다라고 본다면 내년 그러니까 2분기 정도 즉 늦은 2분기 정도에는 좀 이 경기 선행지수 자체가 좀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 경기 선행지수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미국의 ISM 제조업 PMI 지표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 관련한 지표들이 이제 대표적인 경기 선행 지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지표들 같은 경우도 보면 계속해서 좀 하향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기의 하방 압력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구나라고 하는 걸 좀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제 이런 지표들이 향후에 좀 반등이 나오는 국면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뭐 올해 뭐 기저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한 2분기에서 3분기 정도에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지난주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기도 했었거든요. 네네. 특히 이제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가 좀 경기에 좀 상당히 선행성을 갖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마이크론이 항상 이 반도체 업종 내에서는 가장 먼저 또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반도체 산업의 풍향계 역할을 좀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언급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고객사들 그러니까 전방 수요의 그 재고가 상당히 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다. 네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반도체 업종의 평균 재고 소진 시기가 한 늦어도 오래 걸려도 한 2분기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네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 1, 2분기 후 정도가 이제 대략적으로 우리 달력상으로는 내년 한 2분기에서 3분기 네네. 정도라고 본다면 거의 공교롭게 맞아 떨어지는.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네네. 또 하나 마이크론의 어닝스콜 그 실적 발표 위에 했던 CEO 간담회에서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회계상으로 내년 하반기 정도 그러니까 이 시점이 대략 한 내년 2분기, 3분기 정도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고객사의 재고 여건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희한하게 뭐 여러 가지 분석을 다양하게 하시는 분들이 세상엔 참 많지만 그런 분들의 결론은 거의 일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 하반기 정도가 회복되는 시점이 될 것이다. 네. 정말 특이하게도 그 결론이 좀 일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내년 상반기가 지금과 같은 생각으로 좀 계속 유지가 돼야 되겠습니다만요. 자, 어쨌든 그러면 이제 올해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내년에 미국 증시는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저희가 저점을 확인하고 내년 하반기에 좀 좋아지게 될 것이란 기대는 가졌거든요.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뭐 일단 저점에 대한 그런 부분들 뭐 네. 정확하게 이제 잡을 수는 없기는 하겠지만 네네. 대략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대표적으로 12개월 선행 PER을 많이 이제 보는데요. 현재 S&P 500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5년 평균과 10년 평균 사이에서 이 밴드 사이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내년에 뭐 연준의 피봇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그 선결 조건이 경기 침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지금 상당히 많은 다양한 지표들 속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본다라고 하면 항상 이 경기 침체 국면에서 이 기업들의 이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비 대략 한 4% 정도 늘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뭐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 실제 느는 건 고사하고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네.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에 기반해서 한번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만들어 본다라고 하면
일단 저 같은 경우에 현재 뭐 시장의 베이스, 그러니까 올해와 유사한 수준의 이익이 유지가 된다라든지 또는 현재 시장에서 내놓는 평균치들을 좀 보면 대략 한 8에서 10% 정도 내년에 이익이 좀 감소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동그라미로, 그러니까 검정색 동그라미로 쳐져 있는 부분들이 대략적으로 내년 S&P 500의 타겟 프라이스가 될 가능성, 그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평균적으로 한 4,000포인트 정도를 또 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일부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하우스들 같은 경우에는 3,000 초반 정도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저희 그 S&P 500의 12개월 선행 PER 지표를 봤을 때 올해 연중 저점이 대략 한 16배 정도였거든요. 네네. 이 16배 하단, 그러니까 PER이 16배였을 때가 대략 S&P 500 지수가 3,600선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1차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현재 하락 국면, 좀 조정 국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직전 저점에 대한 지지가 좀 유지가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당장 이제 내년 1월 중순부터 바로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네네. 이제 그러면서 올해 연간 전망, 내년 연간 전망을 또 할 거기 때문에 그 흐름들이 훨씬 더 좀 중요한 내년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를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이 표에 나오는 것만 보더라도 내년에 3,000에서 3,800 정도가 지수가 움직일 것 같은데 오늘 마감이 3,829거든요. 네. 결국 내년 연말이 지금보다 안 좋을 수도 있는데 하반기에 좋아진다는 거는 상반기에 더 힘들었다가 그렇죠. 거기에서 하반기에 이제 좋아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 좋아진다는 거에 너무 큰 기대를 가지면 또 안 되는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일단 좀 더 지금은 공격적인 포지션을 취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네. 보수적인 입장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내년 상반기가 대체적으로 좀 어려운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는 어떤 시장을 바라봐야 될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환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통해서 국내 시장 대응 전략 잘 세우시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